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선고 결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죠. 더구나 그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일부 인정한 그런 재판부와 같은 판사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요, 당초 이틀 뒤인 29일,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입니다.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2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방금 전 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공무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 전 부지사 항소심은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이 법원이 선고 이틀을 앞두고 급작스레 기일을 연기를 한 건데요. 관련해 수원고법 측은 선고 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선고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구속 만료가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해서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1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을 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고 이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요, 이 대표 1심에서도 이제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심지어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화영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 연루 여부 이것까지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건이 기본적으로 이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이 심리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면서 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틀 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이 2심 이제 변경이 되긴 했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이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이 대표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혐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2심에서 이 결과를 뒤집거나 아니면 최대한 최종심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을 끄는 일종의 버티기에 나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티기 전략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구로 치면 올코트 프레싱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방안이 나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은 2년 2개월 걸렸지만 항소심은 상당히 빨리 그 결론이 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상고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결과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최종 결론이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1심대로 그대로 가버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정치권에서 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두의 경우의 수를 다 동원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지금 1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인데 많은 지금 이 법률 전문가들이 그것이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놓은 이야기가 바로 선거법 자체를 기준을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 100만 원 같은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인데 1000만 원까지 올리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부족하잖아요. 실형 선고가 될 수도, 그러니까 실형을 지금 이 벌금으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서 놓은 것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지금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기느냐 마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골대로 옮기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돈은 묻고 이번 프로라고는 하지만 왜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재원 교수님은 어디까지나 야당 쪽의 패널이신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2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도 박모 의원이라고 판사 출신의 개인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선거법 위반의 기준인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후보자 비방죄는 아예 없애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 법안을 만드는데 사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위헌 법률 운운해가면서 지금 이 시간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다른 사법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이 정치적 분위기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봅니다. 네.